자, 30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번 문제를 보면 자, 어떤 무리함수가 주어졌는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 녀석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1에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즉 교점이 세 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빨리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교점.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방정식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k값의 범위가 주어지는데요. 그 k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주어졌을 때 100 곱하기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라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에서 요 앞전에서 아마 이 경우는 했을 겁니다. 그 유리함수가 절대값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는 거. 이 경우 아까 뭐라 했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y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므로 이 절대값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 y는 분명히 절대값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 x축 밑에 부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 녀석을 갖다 우리가 점선 처리를 만약 한다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위로 꺾어 올리시면 돼요. 그쵸? 그래 놓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 빨갱이는 y는 fx라고 그대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노랭이로 처리를 했을 때 여기는 다른 녀석의 그래프 종류가 y는 분명히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걸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fx가 되겠더라. 이렇게 종류만 다르게 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y는 fx, 지금 y는 fx에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죠. 즉 저런 형태의 꼴이네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플러스 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다가 분명히 절대값을 풀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 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y는 fx, 0보다 작을 때는 y는 f-x입니다. 그 f-x라는 건 분명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y축 대칭을 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요,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어디의 범위에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빨리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을 통해서, 왜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s잖아요, 그렇죠? y축 대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fx가 되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어쨌든 fx의 절대값에서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경우를 보실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y에 들어있죠.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과 그러면 플러스 y로 나오겠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를 두고 두 가지의 그래프를 사실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y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x축 대칭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녀석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만 그린다는 거죠. 여기만.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한다고? x축 대칭을 시켜서 x축 대칭을 시켜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y는 마이너스 fx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fx가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플러스 x가 0보다 클 때 플러스 x, x가 0보다 마이너스 x 두 가지 범위가 나오죠. 얘도 y가 0보다 클 때 플러스 y, y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y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럼 총 합쳐서 네 가지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를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는 일사분면, x축, y축을 포함한 일사분면임을 인지를 해 두시고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그럼 y는 x, l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할게요. 얘는 y는 fx가 되겠죠?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y축,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켜주면 y축 대칭을 시킬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커졌던 부분,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는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가리킨 거고요. 그 다음 원점 대칭을 시켰다는 거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를 총 4가지 영역을 그려주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더라를 인지해 두시고 우리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개념을 갖다 인지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저 녀석 위에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의 식의 그래프지만 밑에 있는 녀석은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 전풀이 중에서 분명히 y절편이 미지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저 1차 함수 형태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일 때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에도 꼭 그래프를 갖다 대략적으로 그려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빼기 m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빨리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m으로 묶어주시면 x-1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서 지금 이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얘가 미지수니까요,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 녀석을 빵으로 만드는 x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녀석이 바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죠?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니까 빵이 돼서 이 m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값은 그냥 빵이 돼요. 그럼 y가 2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 1,2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이 녀석을 갖다가 1,12 여기 점을 1,2라고 찍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울기의 의미가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기울기가 막 바뀐다는 거죠. 얘 변수니까. 얘가 막 여기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그 정점을 지나는 녀석으로 우리는 회전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에 있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도 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는 어떤 빵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어서 정점을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울기 값에 따라 회전을 시켜서 어떤 상황에 맞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그 그래프를 세팅하면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형태의 지금 개념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형태의 무조건 그래프는 다 기본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기본형을 통해서 우리가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점에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쟤는요, y는 루트의 x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왜냐면 이 x자리에 x-1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넘기고 y-1이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렸더라 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만 똑바로 그리실 줄 알면 되죠.
얘는 분명히 x 부분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같은 부분을 그려서 y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 우리가 얘는 점선 처리할게요. 얘는요 분명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밑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가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y축 대칭하니까 분명히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돼서 꼭지점이 0,0이 될 거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요. 이 녀석을 갖다 이제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쵸? 1,1을 갖다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에서 분명히 이런 대칭축도 분명히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얘는 분명히 y는 우리가 루트에 얘는 플러스 x일 때니까 x-1에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은 분명히 y는 루트 마이너스 x였지 않겠습니까? 얘를 x축으로 1만큼 x 대신 x-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x-1에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분을 져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녀석 위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제는 뭐 하시면 되죠? 지금 이 부분이요. y는 kx 플러스 1, 즉 미지수가 뭐야?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이 녀석은 빵을 만들어주는 x값이 빵이잖아요. 그러면 빵을 집어넣은 y값이 1이니까 정점이 자 여기 1,1입니다. 0,1을 지나면서 여기다 정점을 찍어주는 거죠. 0,1 그래놓고 여기서 뭐 하냐면 회전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회전을 이렇게 시켜 나가더라 라는 거야. 야, 그러고 보니까 얘가 왼쪽으로, 즉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만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야. 왜냐면 0일 때도 안 되죠. 0일 때도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분명히 k가 이게 0일 때인데, 그렇죠? y가 1인 녀석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0보다는 반드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임을 찾아내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야? b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어디까지 커지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더 커졌으면 회전을 계속 시키는 거야. 회전을 시켜서 계속 세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가 하나, 두 개를 만나는 거네요. 아, 얘는 또 이제는 이 함수와 이 그래프가 우리가 접할 때의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때 이 함수는 분명히 y는 kx 플러스 1일 거고요. 이 함수는 분명히 y는 루트의 x-1 플러스 1인데 그때 이 교점이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가 된다 그랬죠? 그때 이 교점의 한 개의 어떤 k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저 k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뭐 해야 됩니까? 그쵸? 둘이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을 이용해서 즉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란 건 두 그래프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방정식이 근과 똑같다.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kx 플러스 1은요 루트의 x-1 플러스 1을 놓고 이때의 근이 몇 개더라? 한 개더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중근 조건이 되므로 이 중근 조건이라는 표현은 판별식 D가 빵인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일단은 플러스 1 플러스 1 지웁시다. 그다음 루트 있는 거 별로 안 적게 안쪽을 제곱하시면요 k제곱 좌변은 x제곱이 되고 우변은 x 빼기 1이 돼서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그때 우리의 판별식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므로 b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4 곱하기 a k제곱 곱하기 c1은 이것이 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k제곱이 빵이니까 4k제곱은 1이 되면서 k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땡땡땡에서
K는 결국은 풀마 2분의 1인데 분명히 양수인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셨으니까 2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값은 우리가 뭐가 되더라? B값은 우리가 2분의 1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 곱하기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0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돼서 이 값은 우리가 50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밖에 없다고요. 그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무리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 이런 형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아니?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그 두 녀석의 교점을 갖다 너가 추론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녀석의 그래프의 교점이 세 점이 만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음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만나니까 0일 때도 분명히 한 점밖에 안 만나네. 그렇죠? 0보다 커지는 이 순간부터 하나, 둘, 여기서 분명히 세 개 만나겠죠. 내가 그래프 여기만 그렸다고 여기 안 만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 이어서 이렇게 세 개 만나는 경우가 바로 양수일 때부터니까 여기 걸 찾아냈고요. 그러면서 점점 키워나가다 언제까지 만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경우일 때 여기 하나, 두 개까지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녀석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 녀석이 교점이 한 개인 녀석이죠. 이 함수 말고요. 이 함수와 교점이 하나인 경우, 즉 접할 조건이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라는 녀석은 분명히 두 그래프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의 근도 한 개란 내용이고, 그때 이 녀석을 양쪽을 지워주고 제곱하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죠?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건 중근 조건이며 그 중근 조건을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더라라는 가정입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실 거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추론 능력과 적절한 해결 능력을 요하는 형태의 문제겠네요. 그래서 자, 2의 모의고사까지 다 풀이가 완료가 됐는데요. 다음 모의고사, 즉 3회 모의고사를 풀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갖다 충분히 닦아놓은 다음에 한 개만 더 맞추자는 전략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2회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